안녕하세요, 무화공간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밝은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러 나와 있는데요, 고급스럽고 좀 비싼 자재가 많이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니멀하고 슴슴하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우리 감독님이 잘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0년 된 아파트예요. 구축이다 보니까 공용부가 굉장히 좁았었는데요, 저희가 방 하나를 확장을 해서 드라마틱한 공용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집을 돌아보시죠. 가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현관입니다. 45평형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했어요. 양쪽에 자녀방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 벽체가 안타깝게도 다 내력벽이에요. 자녀분 두 분이 계속 외국에서 생활하실 예정이라서 신발장이 많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쪽에만 신발장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 응용도어를 만들어서 제가 반사되는 것처럼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여기 앉았을 때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반대편에는 보통 저희가 이런 시팅 공간을 제작각으로 많이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금속으로 구조를 짜고 이렇게 캔틸레버처럼 타일로 아예 시팅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밑에 하부 지지대가 없다 보니 젠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타일이 조금 비싸요. 이게 좀 비싼데 넥서스에서 수입한 타일이고요, 이렇게 가로로 스트라이프가 음영이 다 있어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담장을 쌓을 때 보면 기와를 이렇게 쌓아서 담장을 많이 표현했잖아요. 이 타일에도 이렇게 레이어드된 적층된 느낌이 있는데 엣지가 살아있는 음영이 있다 보니까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갔을 때 그림자가 되게 멋스럽게 떨어집니다. 오돌토돌한 이런 그림자들이 굉장히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서정적인 느낌의 그런 현관이고요. 이 집의 느낌이 우리 집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중문에, 이건 제가 설명드려야만 보이는 이런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프레임이나 이런 핸들 같은 것도 샴페인 골드를 적용을 해서 따뜻하고 우아한 느낌을 표현되도록 했고요. 접합 유리 사이에 그냥 격자의 패브릭 패턴이 아니라 실제 패브릭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접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얇은 한지 같은 느낌, 판냉사라 그러나요? 그런 모시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문을 닫고 조명이 켜지면은 요거 다음으로 레이어드 되는 안쪽 모습이 굉장히 몽환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저랑 같이 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는 거실입니다. 무화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소에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슴슴하고 절제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고객님께서 슴슴하고 미니멀한 걸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 가구라든지 뭐 TV의 어떤 파사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일체 절제하고 TV만 깨끗하게 딱 풀 매립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미색 화이트 도장 베이스와 애쉬톤의 마루, 굉장히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봤습니다. 이 도장 같은 경우에는 벤자민 무어의 스커프 X 무광 제품입니다. 이 무광 라인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광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조명 계획이 딱 잘 붙으면은 극강의 무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지만 광량이 빠져있는 그런 슴슴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재료라 생각합니다.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천장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보가 지나가요.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보가 드러나도 좋으니 나는 층고를 높게 하고 싶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 개방감을 가져오는 구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구조가 있어요. 여기는 보가 꽤 많이 지나가서 얘를 다 살렸으면 천장에 시각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가 아주 깨끗하고 플랫하게 정리를 하고 거실 같은 경우에만 보가 만나는 요 사이에만 천장을 좀 밀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공간의 역력성도 좀 나눠지고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 못 채셨나요? 에어컨에 있는 요 에어컨 박스가 보통 무화과 작업하는 것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앞쪽에 여기도 보가 지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를 활용을 해서 좀 우리가 플랫하고 길게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단차를 내리는 김에 이런 간접등 박스로 집에 조도를 올리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뷰가 끝내주거든요. 양재천이 쫙
보이는데 너무 멋있는 뷰인 것 같아요. 무화가 뭘 잘 사용하죠? 거울을 잘 쓰죠. 그래서 저쪽 파사드 같은 경우에는 브론즈경을 지금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현관에서 거실로 진입을 할 때 거울에 부딪힌 양대천의 조경이 집 안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옵니다. 이거를 건축에서는 차경이라 그래요. 또 집도 좀 더 몽환적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창가 쪽에 아기자기한 가드닝을 하고 싶다 그러셔서 저희가 저 창가 쪽은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주방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가장 확실하게 좀 바뀌는 공간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40년대 집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1983년도에 준공이 됐었는데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용부가 거실이 있고 그 맞은편에 다이닝이라 부르는 요 식사실이 있고요. 그거 넘어서 완벽하게 동굴 같은 주방이 있었던 그런 구조였어요. 지금 20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구조 변경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주방으로 변신한 이 부분이 안방 맞은편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작은 방이었어요. 이 집 전체에서 건축법적으로 털어낼 수 있는 벽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벽이 바로 이 방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된 거죠. 거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바라보이는 공용부가 2.5배 이상 확장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주방에 좀 이렇게 안방을 면에서 내밀하게 들어있다 보니 굉장히 아늑한 느낌도 들어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저 벽체가 안방 화장실과 연결되는 그 벽체입니다. 이 벽체는 손댈 수가 없어요. 구조 벽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방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벽끝선과 주방이 1대1로 딱 만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벽과 주방이 덩그러니 니언자처럼 이렇게 또 끊어지는 느낌이 나겠죠. 저희는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아일랜드를 살짝 앞으로 뽑아서 벽이라 부르는 이 벽체와 그리고 이거는 뭐 디자인 용어로는 포디움이라 그러는데 밑에 있는 이 하부 덩어리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난 듯한 느낌이 들죠. 현관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느낌과 그리고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 이렇게 하부에 덩어리가 묵직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상부가 비어있으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인테리어라 부르는 말 많이 하죠. 대부분 선택을 오크와 화이트 조합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그냥 우드한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화이트 미색과 애쉬라고 하는 요 우드의 컬러를 섞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레퍼런스가 웹이나 유튜브에 잘 없는 이유가 어려워서 그래요. 애쉬라고 하는 나무가 물풀의 나무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 수종의 컬러가 좀 밋밋해서 잘못 쓰면 굉장히 싼 티가 나요. 하지만 이렇게 잘 쓰면 굉장히 우아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애쉬 컬러를 적용할 때는 굉장히 마감재 선택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번에 독특한 걸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 무늬목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피겨드 아니그레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무늬목이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미술 시간 했던 기억나시죠? 공책에다가 물감 짜가지고 이렇게 덮었다 펼치면은 이 반대가 밀어대는 걸 데칼코마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무늬목 패턴이 이런 데칼코마니 같은 패턴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우리 좀 키 큰 장 패널을 보시면은 느낌을 아실 수 있어요. 요거는 디자인 회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플랫하게 아일랜드를 만들었어도 좀 매시브한 덩어리가 밑에 받쳐주니까 묵직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슴슴한 여기서도 약간의 리듬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마감판을 앞으로 뺐죠. 약간 이런 가구들의 이런 패턴에 따라가면서 공간의 전체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름 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애쉬 필름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저기 옛날 횟집 가시면 패드 밑에다 깔아주는 이 노루스름? 노루장을? 아무튼 요 색깔의 이런 나무 색깔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얘들을 잘 섞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필름이기 때문에 광도가 좀 있겠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광도가 따라와주는 건식 무늬목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애쉬의 느낌이 천장 패널이 너무 쭉 따라 들어가 버리면은 좀 천장이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 마그네틱 조명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끌어줍니다. 그랬더니 좀 공간이 정렬되면서 슴슴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냉장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동선이 좀 불편하게 바깥쪽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처럼 보이지만 저기가 사실 냉장고예요. 저 제품은 데이코의 컬럼이라는 제품이에요. 데이코는 삼성에서 인수한 미국의 굉장히 고가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회사래요. 빌트인이 뭘까요? 빌트인은 가구 패널을 냉장고의 마감판으로 쓸 수 있는 그 제품을 빌트인이라고 그럽니다. 완벽하게 셋업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완벽한 엣지 있는 한 스테인을 원한다라고 하셔서 풀 빌트인 타입의 컬럼을 적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닝과 연결되어 있는 홈바도 굉장히 근사한데요. 제가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가 원래 주방으로 들어가는 메인 출입구였어요. 그리고 이 허연 게 뭐냐? 여기는 기둥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기존에 메인 주방으로 들어가던 이 공간을 저희가 막아서 이렇게 홈바를 만들어 드렸고요. 반대편에 벽체를 철거하면서 뒤쪽에 또 멋있는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그렇게 통로를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홈바를 설명을 드리면은 하부에는 여기 와인 셀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상부 여기에는 커피 머신 같은 예쁘게 생긴 이런 소가전들이 좀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와인렉도 좀 특이하죠. 보여드릴 때마다 이거 어디서 파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조명을 줘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무드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앞서 주방할 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물고기 뼈 같은 형태의 그런 패턴을 주는 무늬목들이 다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분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도어를 어떻게 열었죠? 이렇게 열어서 당겨서 밀어 넣었습니다. 그거를 정확한 명칭을 뭐라 부르냐면 저희도 뭐 100%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켓 폴딩 도어라 그런대요. 포켓에다가 도어를 폴딩해서 집어넣는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하이엔드 매장 가시면 요즘 이런 거 많이 적용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문짝이 있고요. 가운데 사람이 문을 잡으면 도어가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큰 문짝 두 개가 이렇게 반으로 접혔다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거 한번 시연해 보셨나요? 진짜 무겁거든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적용하지 않는 게 되게 아름답기는 하나, 아마 그런 폴딩 도어들은 일상생활 할 때는 거기다 열어놓고요. 그리고 특정한 이벤트 있을 때는 닫는 그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문 두 짝이 접히는 그런 디테일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팁이라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짝을 집어넣거나 당기려고 하면 바깥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붙어야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슷한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가 이렇게 당겨서 열렸다가 밀어 넣을 때 여기에 댐핑이 걸려서 이 도어가 이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문짝이 손잡이가 지금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자, 이 벽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바깥쪽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는 보시면은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거를 못 풀어서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이 이 벽체에다가 휠라라 부르는 이 서라운드를 이만큼씩 만들곤 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인면의 밸런스나 뭐 균형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공간이 좀 협소한 공간에 이걸 표현하고 싶을 때는 지금은 부착이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안쪽에다가 손잡이를 다시면 돼요. 지금 손잡이가 왜 없느냐? 디자이너들이 못생긴 거 싫다고 어디서 지금 또 가지고 오고 있대요. 자, 여기가 손잡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문을 닫을 때 이렇게 당겨서 문을 빼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문을 당길 수 있겠죠. 그러면 닫아놨을 때는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하나가 없고 한쪽만 손잡이가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모드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저희가 정말 이 연구를 많이 한 디테일이거든요.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원래 메인 주방이 공간을 저희가 조금 줄여서 멋진 보조 주방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보조 주방입니다. 원래 이곳이 메인 주방이었죠. 굉장히 좁아 보이시죠? 저희가 공간을 조금 더 줄이긴 했는데 비포도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안쪽에는 막힌 공간을 활용해서 팬트리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가지고 계시는 와인 셀러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식색이 어디 갔는지 궁금하시죠? 고객님이 가지고 계셨던 프리스탠딩 타입에 올려놓고 쓰시는 식세기가 또 있대요. 거기를 놓고 쓰실 거고요. 소가전이 아닙니다. 중가전들이 뭐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올려놓고 편하게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들어오면서 설명을 아까 안 해드렸는데요. 여기는 우리 고객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상 이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도어를 다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걸 제가 시스템 창으로 변경하면서 계단도 살짝 만들고 공용부에서 바라볼 때는 프레임 안에 닫혀있는 한 폭의 서정적인 그림 같은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화장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거실 화장실인데요. 원래 중문을 열자마자 방 바로 앞에 거실 중간 언저리쯤에 화장실이 떡하니 있는 구축 아파트가 이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이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쪽 편에 있었는데 그러면 중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은 화장실 문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걸 좀 너무 불편하다 그러셔서 저희가 화장실 문을 공용부에서 진입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왔을 때 면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동선도 훨씬 더 수월하게 변했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나 백화점 가면 있는 그런 쇼
쇼룸 같은 화장실을 좀 구현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이 화장실 톤이 굉장히 따뜻하고 좀 우아한 분위기를 내죠. 이게 현관 뒷벽에 사용한 타일입니다. 이렇게 조명이랑 붙었을 때 음영이 살짝살짝 생기면서 굉장히 입체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플랫한 타일에 그냥 가로 줄무늬만 있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양각으로 튀어나와서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돌기가 있는 거랑 되게 다른 질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 같은 것도 보시면 좀 재밌죠. 수직으로 이렇게 탁 분할을 해놨죠. 이렇게 돌기가 없는 같은 타일이 따라오다가 한번 접어주고 돌기가 있는 타일이 안쪽으로 인서트로 붙고 다시 매트한 타일이 따라와서 돌기가 있는 타일이 따라 들어갔죠. 같은 톤이지만 이렇게 표면의 형태가 다른 이 두 가지 타일이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엑사클리로 만들어진 이 프리스탠딩 타입의 세면대로 적용을 했고요. 지금 허전하지 않으세요? 수건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건장 어디에 있죠? 여기 상부에 수건장이 들어가 있죠. 이 디자인에 상부장이 달리는 순간 이 화장실은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만들어 드렸느냐? 저희가 화장실 출입구를 이렇게 옮겨 드렸다 그랬죠. 그럼 출입구 옮겼을 때 원래 있었던 도어 자리가 좀 이렇게 공간이 있겠죠.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해서 딱 타일이랑 1대1로 만들어지는 여기에 수건장을 인서트로 딱 만들어 드렸더니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능적으로도 좋은 공간을 이렇게 구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톤이 정말 예뻐요. 타일은 동일한 타일을 적용했어요. 근데 안방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상부장도 있어야 되고 하부장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타일 형태에다가 얘를 언더카운터로 이렇게 탁 꽂아드리고 밑에 하부장을 만들어 드리는데 거울장도 이렇게 살짝 절반에서 디바이드 해가지고 수건은 가운데 꽂아놓고 양쪽에다가 또 수건장을 쓰실 수 있도록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조적으로 파티션을 세웠지만 또 약간 개방감의 아쉬움이 있어서 가운데 부분을 유리로 이렇게 파가지고 유리로 제가 맞춰드렸죠. 여기서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샤워 쪽에서 물을 쓰다 보면은 물이 요 턱이 있는 순간에 보이게 되겠죠. 왜냐면 물이 가장 많이 맞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유리를 최대한 조적 파티션 끝 라인으로 딱 당겨서 유리를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타고 그대로 흘러내리니까 안쪽에는 물이 고일 일이 없다는 거. 별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해서 디자인을 하고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잖아요. 구축 아파트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구축 아파트는 관리소, 방재팀에 계시는 설비 파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좀 긴밀하게 나눠서 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모아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파트를 거의 20년 동안 설비를 해오신 동네 인테리어 아저씨들이 계세요. 한 20년 하셨기 때문에 요 라인에 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 굉장히 꿀팁입니다. 여기가 수압도 정말 약하고요. 배수에도 이슈가 많대요. 직수형 변기들은 물이 그대로 뱅글뱅글뱅글 돌아서 이렇게 내용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수압이 얕은 곳에 쓰시면은 정말 그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비추. 보통 물탱크 저장 방식의 변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투피스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 물을 꽉 담아놨다가 한 방에 그냥 밀어서 막 확 내리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해바라기 이런 샤워 해놓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수압 약한 데서 해바라기 쓰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물을 쫙 틀었는데 한참 있다가 물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강수량 한 5mm 정도의 물처럼 똑똑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침 흘리는 듯한 느낌이 좀 나서 해바라기 이런 레인 샤워들은 수압이 약한 데는 적용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배수구 트렌치 방식입니다. 제가 트렌치는 이렇게 일반적인 트렌치를 썼죠. 이거 왜 이랬을까요? 일반 금속으로 만든 그런 디자인 유가들은 구역이 좀 작기 때문에 봉수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이런 데 쓰고 싶으면 그 봉수 기능, 냄새를 막아주는 그 기능을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또 냄새가 역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해리 유가들은 자체가 최대한의 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도 봉수 기능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리고 배수 수량도 굉장히 원활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 몇 번 해봤는데 시원시원하게 그래도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로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무화가 어떤 방식으로 재료를 선택하고 그 재료를 어떻게 스터디해서 접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현장에 나와서 자재나 재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싼 자재를 많이 쓴다고 해서 결코 좋은 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양지사 좋은 자재를 쓸 거면은 좋은 자재를 아주 잘 믹스앤매치 해야 돈 들인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 이번에 현장에 나와서 촬영한 이유가 애쉬 화이트라고 하는 이 컬러가 굉장히 레퍼런스도 없고요. 실제로 구현해서 이 정도로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나와봤어요. 저는 그러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